1억 하면 5억이 있는데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까? 의왕 엄청 많이 올랐는데. 유명한 데를 보지 말고 유망한 곳을 봐라. 그렇죠.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나는 재테크 지식 시작합니다.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 내가 1억이 있는데 또는 내가 3억이 있는데 나 5억이 있는데 부동산은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까? 이게 가장 궁금할 거거든요. 네. 자, 일단 제가 금액대별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은 특별한 개인의 상황을 완전하게 배제한 다음에 그냥 단편적으로 금액만 놓고 봤을 때 어디가 가장 매력적일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금액에만 맞춘 것이지 개인의 상황에 맞춘 건 아니기 때문에 요 얘기만 듣고 의사결정에 너무 많은 판단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네. 드디어 네. 자, 1억이 있다. 1억에서 2억 정도가 됐습니다. 어느 지역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그렇죠. 저는 사실은 순서를 볼 때 지금 1억 2억으로는 서울로는 갈 수는 없어요. 네. 불가능한 금액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빌라는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거는 항상 배제를 하거든요. 네. 1억 2억이면은 인천 지역에는 뭐 연수구에도 갈 데가 있고요. 연수구. 인천 같은 경우는 연수구라든지 뭐 인천의 뭐 부평이라든지 네. 예, 뭐 이런 지역들 좋은 지역들을 갈 수는 있어요. 네. 예, 근데 우선 저는 인천보다는 경기를 먼저 봐요. 경기도. 예, 경기도. 그리고 경기에서는 남부권을 먼저 봐요. 남부권. 예, 그 다음에 동서에 또 좋은 게 또 있거든요. 네. 동서부권을 보고 그 다음에 북부권을 봐요. 음. 예, 근데 우선은 1, 2억이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한 1억 정도 수준 초중반에 있다. 그러면은 안산이나 수원 정도. 안산, 수원. 그 다음에 또 네. 일산, 군포, 부천, 시흥, 의왕 정도는 이 돈으로 갈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보면 의왕 엄청 많이 올랐는데 항상 우리는 유명한 데만 보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 유명해질 것을 보면 돼요. 그러니까는 흔히 말하실 때 소장님께서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데를 보지 말고 유망한 곳을 봐라.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성장한 데를 보지 말고 성장할 곳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만히 있는 거는 보면 안 돼요. 값이 싸고 앞으로 변화가 전혀 없다. 그런 데 보면 안 되죠. 그래서 저도 뭐 일산 같은 경우 늘 얘기를 들은 게 일산이 과거에 가격 변화가 진짜 없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저는 일산이 유망하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일자리가 생겼어요. 네. 일자리랑 연결하는 노선이 생겼어요. 그리고 재건축에 대한 이슈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리모델링도 진행이 되기 시작했고, 그다음 그런 부분들이 네. 사실은 변화가 큰 거잖아요. 그렇죠. 그 변화 때문에 유망한 거예요, 사실은. 새 아파트가 들어오고 기반 시설이 좋으니까. 소장님 시원시원하시죠, 여러분? 거침이 없으십니다. 네. 예. 근데 여기를 그 형편을 보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네, 꼭 네. 상담할 때도 항상 물어봐요. 네. 이제 그 상황과 이런 것들을. 맞아요. 네. 두 번째 금액입니다. 제가 1억에서 2억을 봤으니까 이제 한 3억에서 4억 네. 정도. 좀 3억보다는 조금 많아야 되는데 한 4억을 마진으로 본다고 하면은 네. 재건축 물건을 재건축 물건. 네. 그것도 서울에. 서울. 예. 오, 이제 드디어 서울로 입성하는 예. 겁니까, 저희? 그러면은 네. 마지노선이 조금 더 있어야 되긴 하지만은 4억으로도 비빌 수는 있는 곳이 있어요. 네. 도봉 창동에 있는 물건들이 있어요. 아, 창동. 예, 그다음에 상계에도 일부 있어요. 상계, 중계, 하계 쪽에도 일부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구로 4억대 구로. 네. 그리고 경기도로 가면은 네. 4억 정도나 조금 4억 초반 정도까지라고 하면은 하남, 광명 정도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경기도 중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 곳을 찍으라고 하면은 과천, 네. 그다음에 분당, 네. 그다음에 성남, 그다음에 하남, 광명. 네. 이런 지역은 안전합니다. 어. 변화가 굉장히 크고 네. 이제 상급지에 포함되는 지역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한 4억 정도로 가져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좋습니다. 좋죠. 네. 네. 점점 뭔가 네. 저희가 더 많이 들어봤던 동네들이만 나오는 것 네. 같아서 자, 그러면은 이제는 4억을 넘어서서 5억 정도가 있다. 5억이다. 네. 5억. 점점 금액이 좀 커집니다. 5억 정도가 5억 있다. 정도면은 네. 분당에도 갈 수 있는 틈새가 있습니다. 아, 드디어 천당 예. 위의 분당을. 예, 분당, 그다음에 이번에도 노원을 넣었는데 네. 지금 제가 4억대 정도의 보다는 조금 더 좋은 네. 위치에 노원에 있는 재건축 물건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영등포구 같은 거라든지 영등포구요? 예, 영등포구의 오. 일부 지역들, 그리고
강서구에도 이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 금액을 한번 좀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10억이 있다. 예. 내가 10억의 현금이 생겼다. 네. 뭐 상속을 받았던 증여를 받았던 로또가 됐든 네. 이제 아파트를 좀 사려고 한다. 어디를 눈여보면 이제 바로 좋을까요? 상급지로 올라갑니다. 아, 왠지 그럴 것 보편적 같아. 상급지. 네. 용산 용산 들어갈 수 있어요. 네. 못 들어갈 것 같죠. 아파트입니다. 음.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 있습니다. 음. 그리고 송파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송파. 잠실은 못 들어갑니다. 하지만 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동도 들어갑니다. 오. 마용성 중에서 그러니까요. 마포도 들어갑니다. 오, 다 네, 들어가네요, 그리고 마용성. 동작에 일부 물건들이 있어요. 재개발 음. 물건 중에서도 좀 싼 걸 찾으면 있을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강동에 재건축 물건들도 들어갈 수 음. 있고, 양천에서 목동도 재건축 물건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 예,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뭐 더 많지만은 네. 제가 좀 대표적인 지역들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확실히 10억대가 되니까 다 서울이네요. 네, 어. 다 서울이죠. 근데 아직까지도 네. 강남은 안 나왔어. 강남은 지금 토지거래 허구액이 있어서 네. 갭 투자가 안 되는 지역이 많아요. 자,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저희 고객분 중에 정말 부자이신 분이 있거든요. 네. 그분으로 빙의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50억 현금이 있는데 뭐 어디 살만한 데 없을까? 저는- 이런 분들 있거든요, 가끔. 네, 네. 네. 50억이 있다. 네, 요건 여러분 재미로 한번 들어보시자고요. 네, 50억이 있다. 네. 저는 50억 있으면 빌딩을 할 것 같아요. 아, 아파트를 하지 않고 예. 빌딩을. 어. 예, 빌딩을 일부를 하거나 아파트로 분산을 하거나 그걸 좀 먼저 하는 게 우선 좋을 것 같고, 전부 부동산에 이게 주택에 쓰는 것보다 50억이 있으면은 네. 이거를 좀 분배를 시켜가지고 아예 그냥 빌딩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주택이 있다는 전제하에요. 네. 아니면은 일부를 빌딩으로 하고 네. 일부를 뭐 강남이 아니더라도 음. 조금 다른 지역들로 이제 해가지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 한 20억만 있어도 네. 충분히 좋은 거 살 수 있거든요. 음. 네, 그래서 우선은 빌딩을 먼저 할 것 같은데, 음. 만약에 주택을 한다고 하면 압구정을 하죠. 압구정. 압구정이나 반포 쪽을 가겠죠. 와. 네, 반포 쪽에 가는 그렇네요. 게 유리하죠, 사실은. 아까 저희가 10억대일 때도 압구정이랑 강남은 안 나왔는데 반포는. 압구정에 10억으로 못 들어갑니다. 예, 왜냐하면 압구정은 토지거래 허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갭 투자가 안 갭 투자가 안 됩니다. 예. 실거주로만 들어가. 근데 되게 재밌는 게요. 지금 사실은 재건축이 많이 일어나면서 상대적으로 강남보다 비싼 아파트들이 반포에 많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삼성동 쪽이나 이 대치동 쪽은 네. 토지거래 허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네. 갭 투자를 못 하거든요. 네. 근데 반포는 토지거래 허구역 지정이 안 돼 있어서 갭 투자가 돼요. 그러니까. 근데 그 잠실 이쪽은 예. 그 삼성 마이스 사업부터 이렇게 좀 개발 네. 많잖아요. 네. 그래서 폭등할 거라고 보여서 허가 구역으로 묶어놓은 거 아니었나요? 근데 이게 토지거래 허구역이 되게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은 주택거래 허가구역으로 해야 되는데 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지라고 의문이 날 거예요. 주택거래 허가구역은 위헌이거든요. 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건요, 토지에 있는 부속물까지도 거래를 제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전 정부죠, 이제 네. 전 정부에서 틈새를 활용한 거예요. 보통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개발이 일어나서 땅이 가치가 급격하게 올라갈 것 같아서 막아두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경기도에 되게 많아요. 뭐 10년 전에도 했었고, 실제로 제가 경기도청에서 네. 있을 때랑 지자체에 있을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신청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데, 이거를 도심에 주택에 했다는 적용해버린 거는 예, 건. 좀 문제가 있는 거고, 거래를 또 제한해서 가격의 움직임들을 좀 둔화시켰지만 가끔씩 나오는 거래로 가격들이 뻥뻥 뛰게 만드는 그쵸. 불편한 진실들이 있는 거래 제도죠. 네. 그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잠실이 지금 좀 하극상 당하고 있다는 말이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잠실에 지금 엘스나 리센치, 뭐 파크리오 이런 데 보면은 20억대 초중반의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바로 밑에 보면 이제 잠실은 서울이지만 판교도 물론 좋은 동네지만 분당도 좋은 동네이지만 그 동네도 막 20억짜리들이 있고 또 광교에도 20억짜리가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잠실이 20몇 억이에요. 네. 아무 생각을 해봐도 어떻게 가격 차이 이렇게 안 나지? 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흔히 속대 그 우스갯소리로 하급지의 지역들이 하극상을 벌이고 있는 형태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네. 잠실이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눌려 있을 것인가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부동산은요,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예전에 서브프라임 이후에 2012년부터 2015년, 16년도까지 예, 가격 그래프를 보면요. 네. 지방이 떨어질 때 수도권이 오르고 수도권이 떨어질 때 지방이 올랐어요. 네. 거꾸로 된 양상도 있어요. 부동산은 항상 이제
이 시간차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극단적이죠. 예전에 인도권의 엘센트로 아파트요. 네. 가격하고 대치동에 있는 현대 아파트 20평대랑 엘센트의 30평대 가격이 똑같거든요. 어떤 거 사시겠어요? 강남이요. 강남을 사잖아요. 네. 지금 그런 과도기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상승이 일어나고 원래 원칙적으로는 이게 구분돼서 올라가야 되는데 네. 시간차 없이 전부 다 막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올라간 거예요. 네. 이상한 현상이었죠. 근데 이거는 본질적으로 수요층이 있는 데가 나중에는 또다시 이것들을 역전해서 올라갈 가능성들이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는 일시적으로 있는 기간은 있겠지만은 네. 이게 영원히 그냥 똑같은 가격으로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요층이 많은 데가 어디냐를 살펴보면요. 네. 가격이 나중에 여기가 더 오르겠다라는 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예전에 그 동편마을이라고 안양에 있거든요. 네. 그 동편마을 가격으로 강남에 집을 살 수 있었어요. 어. 근데 동편마을이 지금하고 강남하고 가격 차가 많이 나죠. 벌어졌습니다. 네. 그런 현상들은 나중에 또 일어나겠죠. 송파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 왜냐하면 수요층이 많아요. 네. 살고 싶은 사람 많아요. 그쵸. 주변에 많지 않나요? 네. 나 어디 살 거야라고 맞아요, 우리 맞아요. 둘이를 또 소개시켜준 사람도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수요층을 보시고 입지 가치를 보시고 나중에는 격차가 다시 벌어지는 현상이 일어났고 이상한 시장은 또 한번 좁아진 현상이 일어나고 이게 반복은 될 거예요. 네. 아, 왠지 이 말씀을 들으니까 잠실의 가치도 네. 핑크빛이다 잠실은 좋죠. 라고 예. 얘기가 들려서 욕심이 납니다. 잠실은 마이스에 대한 부분까지도 영향권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그러니까요. 거긴 좋습니다. 근데. 네. 예.